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키워야 될 양대 산업이 게임하고 한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제가 유라시안 포럼 하고 오느라고 한류 얘기하다 왔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불쾌한 진실입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 유대감, OECD 최하위, 자살률 1위, 정신과 치료 증가율 1위, 시간 부족 1위, 근로시간 1위, 스트레스 보유율 1위. 이게 대한민국. 이거 안 되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람 너무 바쁘고 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패스트 팔로우에서는 불행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기부여 방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이제 한의 시대에서 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을 게임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게임이란 뭐냐? 게임은 하고 나면 허망하지 않아요? 그거 왜 했는지? 안 그래요? 게임은 의미가 없죠. 근데 현실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이거 신났어 지금. 근데 하고 나면은 허망해요. 공부를 하면 뭔가 남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게임 속의 재미와 현실의 의미를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게임에다 의미를 집어넣는 걸 우리가 기능성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에듀테인먼트 이런 거죠. 그래서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게임이다 뭐 이런 거죠. 이걸 저는 기능성 게임이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일본은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에 이제 의미를 주는 건 뭐냐? 게임화라고 얘기해요. 현실에다가 재미를 넣는 게 게임화라는 거예요. 게임에다가 의미를 넣는 게 기능성 게임이라면 현실에다가 재미를 주는 게 게임화다. 그러면 게임화가 왜 중요하냐?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서 이렇게 보고 공부를 했어. 그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 뭐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감독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공부시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 너 교육 이수 시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틀어놓고 딴짓하지. 틀어놓고 딴짓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호이징거가 인간의 원초적 속성, 노래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를 풀기로 했습니다. 자, 옛날에부터 우리 하던 거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달고나? 네? 이거 게임이잖아요, 그죠? 이 게임이. 그 다음 라스트 헬스보이. 얘가 이렇게 좀 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체가 이게 뭐냐면 현실에 재미를 준 거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라스트 헬스보이를 하니까 재미가 든 거죠. 참 잘했어요. 이거는 저기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가면 원래 있던 건데 요즘 여기저기 생겼죠. 남자들이 자꾸 바깥에 하니까 요걸 하나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 요거 맞추느라고 바깥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덕평 휴게소 가면 뭐 있는지 알아요? 아, 예, 가봤습니다. 게임. 예. 오줌빨 게임. 오줌빨 게임 있습니다. 여자들은 못 가봐. 자, 그래서 201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게임 서미트, G 서미트에서 이 지커맨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정의했어. 게임 발안,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활용해서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 세상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현실에 재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화의 기존 정의를 보면은 번처볼부터 지오맨 뭐 이런 여러 아저씨들이 게임화를 정의한 게 여기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임하란 뭐냐? 재미와 의미를 순환시키는 게 게임. 자, 그래서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활용해서 지속적 동기부여를 해서 현실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건 가트너가 게임에 대해서 디자인 비헤이버, 그래서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뭐 그린 에너지, 인플루어 퍼포먼스 이런 것들, 헬스 웰니스 이런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 안 하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이거 그냥 너 운동하라 그러면 잘 안 해. 근데 거기다가 게임의 요소를 집어넣어 저 팀하고 우리 팀하고 붙어가지고 이겨야 돼. 그러면은 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상으로 스킬을 올리는데, 그래서 비행 훈련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전함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온보딩 시키는 거, 리크루팅 하는 거. 그래서 리크루팅 하는 것도 게임화로 해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일일이 그 지원하는 사람들 성품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지원할 때 그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몇 개의 질문을 답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게 답하게 하면은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툴을 만들었어요. 리크루팅 하는 데 쓰죠. 그 다음에 혁신하는 과정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할 때 오늘 내가 신제품 개발해서 가면은 저게 6개월 뒤에 끝나는데 6개월까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과정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하고 마일리지도 주고 별짓 다 하죠. 그다음 크라우드 소싱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죠. 자, 근데 왜 지금 게임화가 중요하냐? 제가 게임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저기 기법을 만들고 나서 80%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했어. 잠잠합니다. 2011년도, 2004년도부터 잠잠했는데 2011년도 들어서 갑자기 게임화에 대해서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이게 좌좌좌 올라가기 시작.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일어났을까요? 2011년도. 바로 오토의 등장. 오토가 등장하는 거하고 오토 등장하고 게이미피케이션하고 두 개의 검색이 거의 일치해들어요. 오토가 쫙 붐을 부르니까 게임화가 올라가기 시작. 왜 그러냐? 오토 융합 이전에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오토 융합 이전에 떨어져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오프라인에서는 게임화 설계가 어려워요. 저는 사람한테 무슨 피드백 주기도 어렵고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어차피 고도화된 게임 설계가 원래 쉬웠어요. 그런데 오토 융합이 되니까 이 가운데가 뭐냐면은 온오프라인에 융합된 게임 설계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 융합의 결과가 뭘 만들었냐면은 새로운 동기부여 기법으로서 게임화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현상을 이렇게 연결된 고독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만든 말인데 우리 커피숍에 가죠. 커피숍에 가면은 내가 수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SNS로. 근데 현실에서 나는 고독해. 그래서 나는 접속했다. 그런데 나 고독하다. 이게 바로 연결된 거다. 실제로 현상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성식이 형이 뭐 하는 게임 하는지 알죠? 얘가 유리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게임 하는 거 봤어요? 나 홀로 연애죠. 그래가지고 자기 밥 먹으면서 둘이서 가사 견지를 이렇게 로맨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연결된 고독입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근 혹은 채찍, 이 당근 혹은 채찍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켰어요. 근데 온라인 세상이 되니까 당근 채찍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르칠 때는 문제 없는데 온라인 인강을 하게 되니까 인강에서 학생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냐?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모바일의 동기부여, 소위 오토 세상의 동기부여를 뭐로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게 재미다. 이제는 재미가 동기부여.
그럼 뭐 재미를 뭐로 줄 거냐? 재미 주는 방법이 바로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화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량이 높고 그 다음에 도전의 강도가 높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량도 낮은데 도전 강도도 낮으면 무관심, 권태 여기 있습니다. 역량이 높은데 도전 강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 느긋해요. 그 다음에 역량은 낮은데 도전 강도가 높으면 불안, 스트레스, 긴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냐면 요 가운데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에요. 역량과 도전 역량이 이 바운더리 선 안에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칙센트 리아이가 얘기하는 몰입곡선입니다. 이 게임화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몰입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례한 도전을 과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을 하는데 우리 예지씨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내가 게임의 고수야. 근데 수준이 너무 낮은 게임을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재미가 없잖아. 그죠? 권태입니다. 근데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 불안,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O2O 세상으로 가면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 결국 이게 게임의 공통요소. 목표를 제공하고 룰을 만들고 보상을 하고 참여하고. 목표, 룰, 보상, 참여.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의 동기부여의 중요한 방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동기부여 방법이 벌 주는 게 있고 보상하는 게 있어요. 이 둘 다 이제 안 먹힙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당근과 채찍, 이게 채찍 당근인데 이게 뭐냐면 내재적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이게 소위 온라인 세상에서 필요한 동기부여입니다. 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게임하는 다시 얘기하지만 게임적 기법, 이걸 메카닉스라고 해요. 게임적 기법. 뭐 마일리지 주고, 리더보드 주고, 배지 주고, 이게 게임적 기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에스테틱스. 이세틱스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에스테틱스라고 읽더라고. 미학이죠, 미학. 미학. 여기서는 인간이 뭘 원하는가? 인간이 놀람, 그 다음에 열광,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면서 박동원을 왜 졌다야, 강민호를 왜 어저께 지금 야구하고 있죠? 이런 거죠.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순환시키게 되면은 요 메케닉스와 에스테틱스가 순환한 게임적 기법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이내믹스라고 얘기해요. 게임 설계하는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게임의 기법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하는 방식이 우리 메슬로우의 5단계설이 사람이 우선 죽고 배고프고 졸리면 안 되죠.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명예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외성적 동기부여에서 요 내재적 동기부여가 바로 게임화가 주는 동기부여.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내재적 동기부여로 퍼포스 니즈, 오토노미 니즈, 메스터리 니즈 요 세 가지를 주라는 거예요. 게임 이상의 가치, 탐험의 욕구, 능력 향상과 사회적 가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요소가 호기심, 도전, 안정,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게임화로 보면은 재미 추구가 빠른 피드백, 자아실현은 사회적 가치, 명예는 레벨 랭킹, 사회적 욕구는 길드 채팅, 안정의 욕구는 포인트 축적, 지인 초대, 호기심 조달, 퀘스트 뭐 이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 동기부여 설계를 하고 후 게임화 설계를 봐. 동기부여 요소가 뭐가 필요한가 보라 이거예요. 어떤 동기부여 요소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게임적 기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너무 자세한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특기 중에서 자아실현과 재미 추구를 했다. 이게 O2O 세상의 동기부여.
앞으로 오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임화의 그 사고를 잘 이해를 해요. 이 사례들을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게임화의 메카닉스, 다이내믹스, 에스테틱스 이거를 우리가 게임화의 MDA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카닉스, 컴포넌트 룰로 재미를 만드는 게임 기법, 이게 공간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하는 게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 미학적 감각 이런 것들이죠. 플레이어는 메카닉의 관점에서, 디자이너는 미학의 관점에서 디자인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게임의 보상의 유형, 지위, 접근권, 권력, 물품 이걸 줍니다. 이건 늘 게임을 보면은 이걸 주죠. 지위를 주고, 아 내가 저 게임 저기 혹했구나 아마 그렇게 우리 현정 씨는 생각할 거예요. 그 내가 방패 하나 얻기 위해서 말이야. 광장 하나 되기 위해서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스타프 물건 주는 거 보면은 지위가 제일 위에 거고 물품이 제일 밑에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눠보면 메카닉스가 다이내믹스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표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사람이 느끼는 미학적 감정들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서프라이즈, 해피니스, 새드, 그 다음에 앵거, 앵거, 피어 뭐 이런 것들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애니팡이 어떠냐? 애니팡을 보면은 애니팡이 얘들이 게임적 기법을 동원한 건 골, 챌린지, 리더보드, 포인트, 메달, 레벨, 미션 이런 게 애니팡의 게임적 기법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애니팡은 에스테틱스 사람들한테 어떤 미학적 결과를 주느냐? 짜릿한 거. 야, 그 다음에 성취감. 내가 드디어 1등이야. 내가 랭킹 올라갔어. 그 다음에 불안감. 야, 나 이거 쪽쪽 내려가면 어떡하지?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을 살살 움직이는 여기 동기부여 요소들. 요걸 가지고 어떻게 다이내믹스를 만드느냐? 메카닉스와 에스테틱스를 순화시키느냐?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최고기로 경신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이내믹스를 만들죠. 이게 게임 설계. 이 애니팡이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히트 친 거죠. 자, 그럼 칸 아카데미. 이거는 게임은 아니지만 교육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칸 아카데미도 보면은 골, 챌린지, 배지, 포인트, 미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궁금증, 성취감, 짜증, 모르는 게 짜증나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미학적 감정들. 여기 이제 다이내믹스로 내가 역량이 성장하고 리워드를 받으니까 재미가 추구돼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 보상, 단기적 보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칸 아카데미가 온라인 교육에서 그냥 컨텐츠 좋다고 저게 큰 게 아닙니다. 같은 온라인 교육 아카데미가 여러 개 있는데 칸 아카데미가 다른 데보다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게임의 결과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런 게임화와 기능성 게임을 보면은 우리가 전형적인 리니지 같은 디지털 게임들, 이거는 재미와 가상 세계에서 재미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얻는 게 없어. 자, 근데 기능성 게임. 그래서 이제 우리 위필 이런 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하면서 가상의 세상에서 하지만 실제로 의미를 얻죠. 기능성 게임. 그 다음에 펀웨어, 에듀테인먼트죠. 내가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 교육이 돼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진 펀웨어. 그러면은 의미가 있고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게임.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주에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기능성 게임을 보면은 기능성 게임은 게임의 현실의 의미가 융합되는 거죠. 원래 게임이었어. 원래 게임이었는데 여기다 현실의 의미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오디션 잉글리죠. 오잉이라고 얘기하는 거. 해봤어요? 오잉 해봤어요? 없어요? 저 말고 토크리시하고 뭐 비슷해요. 비슷한 거 몇 개 해봤어요. 캐릭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게임인데 이게 나한테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에듀테인먼트죠. 그 다음에 본 기능성 게임. 현실의 게임을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텐도의 위. 그래서 재밌게 즐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게 게임화 1.0이었어. 그걸 모바일 컨버전스에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오토와 인공지능의 게임이 융합됐다는 거. 이게 이건 제가 분류한 겁니다. 이 게임화 1.0, 2.0을 거쳐서 이제 3.0 시대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게임화가 이제는 오토 사업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게임화 1.0입니다. 우리 게임화 1.0의 사례입니다. 그 가디언지에서 정부가 예산 지출 청구서 46만 건 이거를 누가 이거 다 검토하겠어. 그래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 보고 야 너희들 분석해라. 그러니까 다 시민들이 분석해봤어. 크라우드 소싱. 요거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요즘 이런 비슷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화 2.0은 SNS와 모바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시티즌 커넥트죠. 수리할 거를 내가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 내용이 화면에 뜨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서 고쳐줘. 그 다음에 골드러시 삼성전자에서 했던 거죠. 찍으면은 이제 그 포인트 경적하고. 게임화 3.0은 이제 오토로 들어갑니다. 요 홀로렌즈처럼 실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심장을 볼 수도 있고. illustrations to teach students anatomy. 이제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뭐냐면은 증강현실, 웨어러블 IoT, 손발 자유 가지고 내가 그 생각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게 돼. 자, 그러면 시공간의 완전한 확장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 맞춤형 게임, 나한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가 합쳐져 가지고 나한테 맞춤 게임을 맞춤형 게임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애플의 헬스키트 이거는 나한테 맞춤 건강을 해주죠. 스마트워치 이 다들 게임화 서비스합니다. 핏빛 같은 게 다 그 자체가 게임입니다. 액티브 트래커 다 게임이에요. 그래서 웨어러블 사업자들은 게임화를 이해 못하면은 성공을 못하죠. 웨어러블 하신다면은 게임화는 반드시 들여다보고 거기 MDA 모델이 뭔가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또 공부 안 해봤죠? 네, 저는 자, 이렇게 두 개 합쳐져요. 자, 부자별 사례를 볼까요? 헬스케어, 나이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앱 만들고 신체 활동 통계 내고 이렇게 하죠. 자, 놀이. 우리 한국에 그 수학 공부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소셜 게임을 해요. 맞춤 분석하고 자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딴 애들하고 경쟁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 사이버 학습국 사례입니다. 목표 달성하면 학습 포인트 주고 아바타 구입하고 꾸미게 하고 하여튼 게임 재밌게 목표를 달성하면 뭐 좋게. 이거는 뭐냐면 레고를 이용해서 전략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레고 전략 게임 CS 플레이를 만들었죠. 샬롬 컨설팅이라는 데는 뭐냐면 조직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서로 알아보는 비율이 회사 내에서 45%밖에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게임을 했어요. 팀 동료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앱을 게임 앱을 만들어 가지고 쟤 누구야 이렇게 맞추는 게임을 앱을 했더니 참여율 90%에 알아보는 비율이 80%. 회사의 업무 실적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구글이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지에 태그를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레이블을 붙이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미지의 정확도를 올리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 단백질 연결 구조 해독 게임을 하는데 일반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주 만에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서 에이즈 단백질 구조를 밝혀가지고 네이처지에 실었죠. 요거는 그 모금인데 기빙데이 모금 이벤트를 전 세계에 주로 이제 모금하는 그 NGO 단체들의 모금 대회입니다. 이 모금 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순위 안에 들면 상금 주고 조건 만족하면 특권 혜택 주고 그러니까 NGO 단체들이 이 게임을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잘 되죠.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 정부 3.0 게임입니다. 도로 고쳐주세요. 국세청에서도 게임화했죠.
영수증 우리 갖고 가면 포인트 줬죠. 마일리지 포인트. 영수증. 그거 가지고 내중에 또 영수증 가지고 저것도 했죠. 추첨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만뒀죠. 많이들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10만 원당 뭐 점수 주고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전부 다 게임화가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수많은 게임화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게임화는 설계하면은 설계자 의도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제프스키가 게이미피케이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왜 할 거냐, 누구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애널리틱은 어떻게 할 거냐, 뭘 테스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자율성 부여하고 역량 발휘하고 뭔가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맥제프스키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 게임화를 만들어 보면은 사람들한테 포인트 주는 거, 마일리지 주는 거 이런 거 조금 잘못하면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 못해. 그래서 동기부여 디자인을 바트라고 에이미 킹이라는 사람인데 동기부여가 성취형, 탐색형, 사회형, 킬러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동기부여를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을 도전, 경쟁, 성취, 보상 관계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 구성 요소가 미션, 레벨, 배지, 초청, 그 핵심 전략이 참여, 피드백, 모티베이션, 인터랙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그런데 이런 게임화도 하다 보면 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만들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게임화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게임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번치볼, 베이지빌 이런 것들이 게임화 플랫폼이에요. 한국에서도 킷워크하고 엔티지레 이런 데가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한국은 게임 DMA가 충만한 게 우리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을 때는 세계 최고의 게임 대국이었습니다. 정부 규제 이후에 우리가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 또 우리가 게임 갈라파고스 게임 규제를 가지고 셧다운 제도 뭐 매출 1% 징수법 게임 이 대한민국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10조 산업으로 컸습니다. 온라인 게임 지금도 세계 2위죠. 모바일 게임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게임 강국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규제 속에서도 민간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컨텐츠 산업. 그래서 우리는 농사 중에서도 세참 그래서 이런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거 자살률 우리가 세계 1위, 영평균 근로시간 세계 1위. 우리가 통계적으로 멕시코보다 2위인데 멕시코 애들은 근로시간 다 적고 우리는 안 적거든요. 적어요? 안 적죠? 우리 안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동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국을 게임 DNA를 활용해서 메카닉스, 승부욕, 다이내믹스, 스토리텔링, 에스테틱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는 게임을 하자. 그러면 정부만 하더라도 납세, 선거, 연구개발, 행정창업 이거 다 게임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민간주도 헬스케어, 교육, 관광예술, 게임처럼 다 게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의지, 게임화 플랫폼 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도시 RPG 게임이란 게 있죠. 우리 채널 5 SBS에서 하는 게 그 뭐지? SBS 주말에 하는 프로 있잖아요. 런닝맨 같은 게 대표적인 도심 RPG 게임입니다. 구글 자회사가 잉그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나이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잉그레스라는 앱입니다. 도시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오프라인 게임으로 만든, 온오프라인 합친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도심 RPG. 러닝맨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수지가 나왔던 이 건물을 찾아가지고 뭐 표시하는 거 이런 것도 게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빅게임이라고 해요. 도시의 삶 자체를 우리가 게임화해서 삶에 펀을 주자.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 영화 나왔던 장소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다음 창업만 하더라도 그래요. 창업에 엑셀러레이터 보면 도전, 경쟁, 보상하잖아요. 이거 다 게임입니다. 해카톤, 도전, 경쟁, 학습, 보상. 이것도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 이거 게임이에요. 도전, 성취, 학습, 제도, 이거 다 게임입니다. 창업, 이거 게임이에요. 창업을 게임처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기회 발견, 도전, 경쟁력, 성취, 제도전, 이거 다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게임입니다. 기업 경영, 이거 게임이에요. 인플로이, 커스터머, 프로세스, 프로덕트. 이 전체를 뭐냐면은 게임으로 만든. 몰입하는 10% 상위 기업이 경쟁사보다 주당 이익이 140% 없다. 즉, 게임화 요소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라. 구글의 채용 게임, 로레알의 경영 게임, 시멘스의 플랜트빌, 뭐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게임 하려면은 이 사람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말고 거기서 이렇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하게끔 해주라. 도전자 실패의 균형을 만들어주라. 이게 한국형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경영이 결국 게임을 경영에다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삶이 이제는 합쳐지는 거예요. 정부 3.0도 게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게임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냐, 비게임 영역을 게임 영역으로 들어가고, 게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게임화를 통해서 국부 창출을 하자. 저도 대한민국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GDP의 1%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토 디자인에서 오토 서비스 디자인이 전체적인 청사진이라면은 거기에 화려한 천장을 찍는 게 바로 게임.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지인이 합쳐지는 세상, 우리 게임화의 세상. 자, 오늘 3D 프린터하고 게임화를 마치고 질문.